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실한TV 엄현석 백예사입니다. 뭐가 그리 급하다고 코로나19에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언론에서는 의사 선생님의 파업이 마치 밥그릇 싸움인 양 이게 보도한 사례도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의사 수가 늘어나면 국민들이 느끼는 의료 혜택, 의료 복지가 향상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은 3.4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현재 2.3명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지역 간 격차는 더 크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3.1명, 광주, 대전은 2.5명, 대구는 2.4명, 부산은 2.3명인데 반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 경기도는 1.6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보면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한번 가보세요. 정말 많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지방의 의사 수가 부족한 이유는 전국 대비 서울 수도권에 사는 인구 비율이 이미 5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지방에 개원을 해봤자 환자들이 없어요. 인구가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이런 격차는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 증원되는 의사 선생님들을 지역의사제라고 해서 그 지역에 10년간 근무를 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건강보험료 보장 범위를 늘리니까 작은 병원에 가도 충분한 그런 치료조차도 큰 병원, 대학병원을 찾는 바람에 더 멀리서도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을 찾는 그런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을 지역에 배치한다고 한들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 똑같은 돈을 낸다면 환자들이 큰 병원을 지금 선호하고 있는 이때 환자들이 그 지역 병원을 찾을까요? 그리고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 의사 선생님들이 10년 후에는 계속 그 지역에 있으려고 할까요? 지역 병원에서 개원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선생님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 증원을 해봤자 국민들의 의료 혜택이 개선될 만한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인구도 줄고 있고 출산율이 최저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몇 년 안 돼서 OECD 평균보다 더 많은 의사 선생님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또 정부는 의사 선생님들이 선택하지 않는 비인기 과들, 산부인과나 흉부외과나 일반 외과 이런 비인기 과들에 대해서 지역 의사를 활용해서 강제로 그 특정 과에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의사가 되려는 학생들이 왜 그런 과들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도 안 되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들이 비인기과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유인책을 만들어서 이 과를 선택하면 직업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든지 아니면 급여를 좀 보존해 준다든지 또 병원에서도 비인기과 의사 수를 늘리면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혜택을 줘야지 학생들을 통해서 강제로 산부인과 가고 너는 흉부외과 가고 너는 외과 가고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그냥 의대만 졸업하고 그런 전공의 시험을 안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규제할 건가요? 공공의대 설립 문제도 그렇습니다. 시군구 도지사가 추천해서 학생들 일부를 선발하겠다고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게 아니다.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추천을 통해서 학생들을 뽑겠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요 지금? 이 뭔 개소리야! 의사 선생님 만드는데 무슨 시민사회단체 추천이 필요한가요?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진짜? 얼마 전까지도 허위 인턴이니 뭐니 아직도 그 논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민사회단체 추천을 통해서 학생을 뽑는다니요. 오죽하면 지금 대통령께서 이 입시제도에 문제가 있다, 정시를 늘리겠다 라고 하는 마당에 이런 추천제, 마치 음성제도처럼 이런 추천제를 만들겠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힙니다. 좋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추천제를 통해서 배출한 의사 선생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추천제를 통해서 졸업한 의사 선생님들에게 수술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일반 의대를 들어가셔서 배출된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고 싶으세요? 저라면 당연히 일반 대학에 졸업하신 선생님들한테 수술을 받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공의대 설립 자체는 1등 선생님과 2등 선생님을 나누는 것밖에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수준 높은 의사를 배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동네 병원 가서도 충분히 치료를 받고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흔히들 캐나다가 의료 천국이라고 합니다. 캐나다는 의료 자체가 공공 서비스여서 모든 의료 비용이 무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좋을까요? 캐나다 이민 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의사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당장 아픈데 의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약을 해도 서너 달 뒤에나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 월급이 7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98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다른 유럽으로 전부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에는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네요.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잘못된 의료 정책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거. 또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봤자 의료 비용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있어서 비급여 항목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가격은 낮춰질 수 있겠지만 급여 항목은 어차피 건보료 재정에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을 낮출 요인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의사 선생님만 많아지면 과다하게 진료만 늘어나고 건보료 재정만 악화되고 결국 국민들이 건보료만 더 많이 내는 그런 악순환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대체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지금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 무리한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나요? 지금 최전선에 싸우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응원은 못할지언정 돌을 던지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제발 전문가의 말을 좀 듣고 이번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들의 파업을 지지하고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제발 전문가의 말을 듣고 소통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